대성리 이런 데로도 가지 않나요? MT? 대성리요? 아닌가요?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영화평론하는 안송범입니다. 네, 저는 뮤지컬 음악 조감독 2년차 진다연입니다. 초등학교 때 저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. 그래서 저도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. 거기서 경찰과 도둑, 그리고 얼음땡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이렇게 놀이터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여러 놀이들 많이 했죠. 오징어 게임도 많이 했습니다. 뭐 구슬치기, 그리고 달고나, 달고나 그 문방구에서 많이 사 먹었고, 옛날 생각하니까 뭐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네요. 중학교,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서태지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. 지금 뭐 BTS가 글로벌 무대에서 굉장히 메인스트림에서도 맨 앞에 있잖아요. 서태지의 등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는 문화대통령이라고 불렀었거든요. 국내의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력만 놓고 보면 BTS보다 훨씬 셌던 것 같아요. 뭔가 그 전까지는 아마 문화시장에서, 대중문화시장에서 주 소비층이 연령대가 높았어요. 근데 청소년 중심으로 뭔가 그게 재편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. 저 중고등학생 때 이제 딱 햅틱폰이라고 터치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스마트폰의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. 그래서 그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SNS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, 페이스북 이런 게 엄청 이제 유행세를 타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1학년 때 뮤지컬을 처음 보게 되고 그때 이제 뮤지컬에 빠져서 이걸 해야겠다. 무조건 이번 생은 이거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뮤지컬 음악에 조금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. IMF가 가장 저에게는 큰 기억인 것 같아요. X세대 대부분이 IMF 기간에 사회로 나가게 되거나 대학에 그때 들어가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,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생들,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학자금 대출도 굉장히 많았고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세대, 우리가 386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제 앞 세대인데, 그 세대는 딱 뭔가 이미지가 비슷해요. 뭐 이념지향적이고 저항정신이나 사회적인 담론과 연결되는 그런 세대였는데, 저희 때부터는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 다들 좀 개별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런 대학 문화에 이제 들어갔었고, 근데 저는 통기타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앞 세대에서부터 물려받은 그 노차사의 시대의 그 민중가요부터 시작해서 뭐 광석이형 노래들, 그런 것들 치면서 대학 시절 좀 그래도 낭만적으로 보내는 부분이 있었어요. 제가 학과가 뮤지컬 학과 안에서 연출 전공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배우 전공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연습실에 가서 제가 막 피아노 치면 친구들이 막 배우 전공이니까 막 노래해요. 상황극으로 막 배가 고파 하면서.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막 노래 만들면서 재밌어하고 네, 선배님들 몰래 극장 뒤에가 살짝 산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 먹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뭐 대학 그 4년이 정말 친구들과 함께해서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저도 그 경춘선 그 낭만 열차 있지 않습니까? 대성리 이런 데로도 가지 않나요? MT? 대성리요? 대성 아닌가요? 대성리. 미안합니다. 근데 아무튼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밤새도록 네. 기타 치면서 술 먹고 놀고 그랬던 적들이 네. 많이 있었죠. 이제 저는 연출을 전공했고 근데 음악 감독을 계속 하고 싶어서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뮤지컬뿐만 아니라 그냥 영화나 이런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헤맸는데 길이 열리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기회로 저는 대학로에서 음악조 감독으로 시작했어요. 밤을 새서 악보를 만들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.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혼나요. 엄청 혼나요. 왜 혼내시지가 아니고 그래 내가 성장해 가고 있구나. 일을 하면서 배우고 있구나 하면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처음 시인이 됐을 때, 그때가 군 생활 마무리하고 대학원에 막 입학했을 그 무렵이었는데, 그때 시인이 됐을 때 뭔가 사회적으로 이제 답장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
그래서 시인이 됐을 때가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영화를 혼자 너무 좋아했거든요. 혼자 영화관에서 많이 영화 보고 그러면서 늘 영화에 대한 짝사랑이 또 있었죠. 근데 영화 평론가가 이제 등단을 했던 때에도 큰 기쁨이었어요. 혼자 좋아하고 프로포즈도 못했어요.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. 근데 저쪽에서 먼저 프로포즈를 해오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영화 평론가가 됐을 때도 굉장히 기뻤고 힘듦은 사실 상대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뭔가 그건 힘든 것도 아니야 라고 넌 아직 세상을 덜 살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힘든 걸 이겨내는 것도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공연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선배님들께서 그 과거에 자신이 겪었을 때를 좀 생각해 주셔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제 믿어 주시고 좀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신다면 참 좋을 텐데. 제 선배 세대는 386 세대라고 했잖아요. 그 공동체주의라고 할까요? 집단주의죠.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강해요. IMF 시대의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거든요.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기숙사의 형들 누나들 보면 뭐 모여라 그러면 다 모여야 되고 뭐 가면 또 다 가야 되고 그런 면들이 있었죠. 선배들의 그 아직도 남아있는 공동체주의 강한 네, 거기에 꼭 그렇게 내가 구속되어야 되나?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세대로부터는 좀 분리되기 시작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. 이제 저도 일 특성상 감독님이나 그런 세대 분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리로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 세대 차이를 저는 인정해요. 왜냐하면 이게 저만 해도 초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이제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엄마한테 갑니다. 아 엄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? 하면 엄마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근데 이래서 이런 건 거야. 너가 이제 더 이렇게 해봐. 나도 이랬어 라고 엄마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이제 이해를 해요. 아 그건 생각 못 했는데 하면서 조금 많이 이해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최근에 그 쓰는 줄임말들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용어들을 이렇게 조금 파악을 하고 술자리 같은데 이제 학생들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알아먹지 못한다는 것을 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요즘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간 적 이런 정도가 있고요.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경직된 거죠. 벌써 경직된 거고 자유스럽게 해도 되는데 왠지 내가 세대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꾸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세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잖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. 네.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같이 쓰는 방식으로 저는 SNS 활동을 아주 드물게 가끔씩 합니다. 근데 요즘 친구들이 좀 많은 시간을 머무는 그 공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약간 그런 SNS나 무슨 뭐 요즘 즐기는 숏폼 콘텐츠들을 어디서 뭐 이렇게 즐기는지 근데 엄청 새로운 게 있지 않고 저도 이제 보통 보면 페이스북은 한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스타를 정말 많이 해요. 왜냐면 그 해시태그라는 게 있잖아요. 그쵸. 이제 저도 막 엄청 잘 따라가는 편은 아닌데 시대를 친구들을 보면 네이버 검색을 안 해요. 다 인스타에서 해시태그 검색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틱톡을 많이 하더라고요. 아, 틱톡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이 스낵컬처라고 하잖아요. 짧은 시간 이렇게 치고 빠지는. 그 틱톡은 그 약간의 그 리듬을 타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영상들이 보니까. 네. 그렇죠. 아, 힘드네요. 네. 뭔가 세대보다는 이제 송번님께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좋아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같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? 아,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? 네. 근데 영화가 저를 좀 20대에 저를 구원해줬다고 생각해요. 첫사랑을 잃지 않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내가 이것을 좋아함으로써 버리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거나 이루지 못하게 되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컸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영화로 돌아가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영화랑 동지적 우정 관계?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. 뭐 결혼도 그렇잖아요.
뜨겁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정 어린 이 동지적인 관계로 가는 건데 영화랑도 딱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울컥했네요 살짝. 저는 오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. 네. 이 오티움이라는 책은 그러니까 너무 직장에서 힘들고 사회에서 각박하게 살다 보면 주말이 되면 그냥 번아웃돼서 쉬고 싶잖아요. 소극적인 자유죠.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탈출해서 쉬는 것. 이것만이 여가가 다는 아니잖아요. 진정한 휴식도 될 수 없고. 그래서 오티움이라는 말 자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휴식, 여가 이런 뜻이라고 해요.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오티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. 다시 내가 삶으로 돌아갈 때, 생계 현장으로 돌아갈 때 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휴식,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혹시 책을 아시나요? 책은 아는데 못 읽어봤어요. 아 다행이에요. 그래서 제가 책 소개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다시 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해요. 시가 두 줄이에요. 근데 이 두 줄이 정말 그냥 아무 말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진짜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숭밤님께 이 책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찾아보겠습니다. MZ 세대들이 즐겨보는 책들을 한번 제가 최근에 살펴봤는데 너무 책이 다르더라고요. 뭐 하마터면 남들처럼 살 뻔했다. 맞아요. 개인주의자 선언. 너무 다른 거죠.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남들과 다르니까 내가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20대들의 모습들을 봤었거든요. 근데 지금 훨씬 더 건강한 것 같고 저보다도 더 균형 잡힌 의식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것도 있어요. 지금 요즘 너무 취업이 힘들고 다 이렇게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진입 장벽도 높고 초반에 견뎌야 될 어려움도 많잖아요. 근데 뭐 별 조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. 저도 처음에 걱정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이제 저희 아버지랑만 얘기해도 세대 차이가 많이 느껴지거든요. 저희 아버지는 64년생이신데 제 앞세대세요. 아 그죠? 근데 저는 진짜 사실은 이게 세대 차이에 관한 그걸로 이제 기획됐지만 1도 못 느꼈어요. 대성리 빼고 아니요 진짜 정말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고 소개팅에 와서 정말 또래 남자분을 만나서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눴었던 느낌이었어요. 이제 저도 막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복잡했던 생각들이 뭔가 정리됐었던 것